네, 시청자 여러분, 저 지금 의정부 와 있습니다. 예, 우리 김동은 의정부 시장님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정신없이 막 뛰어다니시네. 네, 네. 우리 고성TV 시청자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 이렇게 고성국 TV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고성국 우리 대표님께서 우리 의정부를 방문하셔서 의정부의 곳곳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정부 생각보다 다녀보시면 정말 멋진 것 많습니다. 의정부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근데 여기가 도서관이니까 박수는 조금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도서관에 양해는 구했지만 그래도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근데 시장님, 저희 이런 데 처음이에요. 네. 여기가 미술관이에요. 도서관이에요. 사실 저도 헷갈립니다. 근데 두 가지 기능을 모두 담고 싶었습니다. 예. 예전에는 도서관이 하면 열심히 침묵하면서 책을 넘기는 그런 공간을 도서관이었는데 이제는 도서관 하면 자기의 여유 시간을 자기 나름대로의 상상력을 넓히는 그런 공간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미술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우리 생각에 넓히는 이런 계기가 되는 공간이 없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디자인을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미술관 도서관 와보시고 놀랍니다. 네. 우선 전체 건물이 하나의 뻥 뚫린 듯한 그 개방감 속에서 이 도서관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미술에 대해서 실제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실제 작가들도 이곳에 있고요. 그리고 같이 참여를 해서 자기들이 만든 그림들, 자기 작품들을 또 그대로 전시가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1층 공간은 꽤 수준 높은 전시도 많이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의 작품도 전시를 하고요. 어쨌든 이곳에 오게 되면 미술을 직접 보고 체험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가 의정부 미술도서관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미술도서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관념을 확 뛰어넘었어요. 네네. 미술관과 도서관이 결합됐는데 단순히 기계적으로 딱 갖다 붙인 게 아니라 완전히 그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공간을 창출해낸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멋있습니다. 잠시 후 우리 김동훈 시장님과 함께 이 미술도서관 잠깐 둘러보는 시간은 잠시 후에 갖기로 하고요. 오랜만에 만나 뵀는데 의정부 저 예전에 중학교도 다닌 적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의정부 그러면 제 흑백 사진 속에는 한 50년 전 의정부가 딱 각인돼 있어서 이번에 다시 의정부 투어를 준비하면서 그 사이에 진짜 많이 바뀌긴 바뀌었다. 네. 는 게 하나. 네. 근데 아직도 안 바뀐 것들도 많다. 맞습니다. 같이 그 두 가지가 공존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공존하고 있습니다. 예. 이걸 어떻게 설명하세요? 도시의 흔히 변화되는 발전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급속하게 이렇게 도시가 팽창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급속한 팽창 속에서는 우선 이해관계를 조정하기가 쉬운 곳에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가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우리 미술도서관이 있는 이곳 밀락동도 우리 고성국 선생님이 예전에 계셨을 때는 이건 다 논밭 그대로였습니다. 논밭이었어요. 우리 의정부의 신도시가 형성된 부분은 전부 예전에 논밭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구시가지, 가능동, 흥선동 이쪽 일대가 당시에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번화가였어요. 일상적인 생활이 그쪽으로 일상적인 생활이 만들어졌었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한쪽은 새롭게 만들어지고 한쪽은 옛날에 있었던 그 기본 틀 속에서 작은 변화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신구 도시의 격차가 생깁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변화 방식은 달라져 갈 것입니다. 우리 의정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이런 넓은 우리가 흔히 이런 곳을 그린필드라고 하는데 그린필드에 새롭게 개발하는 것은 일자리를 통한 개발 외에는 신규 택지를 위한 개발은 최소화하고 대신 구시가지의 택지에 대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중심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한 도시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옛 것과 새 것이 공존하는 건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옛것을 지킬 건 지켜야 되겠지만 예. 구시가지인 경우에 보면 예전에 우리가 마이카가 없었던 자동차를 생각지도 않았을 때 만들어졌던 좁은 그 골목길. 도시는 예. 골목길이 좁습니다. 또 하수관이든 환경 관리에 지금의 눈의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부족한 시절에 만들어졌었던 도시 기반을 갖춘 곳이죠. 그리고 또 우선 집들도 규모가 작을 겁니다. 아마 공감하실 텐데요. 옛날에 신혼생활을 할 때 14평만 해도 감사했습니다. 18평 정도면 애들 둘 데리고 다 같이 살았어요.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우리 냉장고도 없었죠. 근데 지금은 이만한 큰 냉장고 3개는 기본이죠. 뭐 김치 냉장고도 하나 있어야죠. 그러니까 냉장고 3개 기본입니다. 테레비도 예전에 요만하면 감사했죠. 지금은 뭐 큰 테레비가 기본이죠. 예. 세탁기 등등 우리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생활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차이가 생겼습니다. 예. 눈높이가 달라진 거죠. 그- 거기에 맞춰서 주거 환경을 바꾸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그렇죠. 이 생각합니다. 신구조화를 어떻게 이루어내느냐 이게 이제 의정부 시정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네네. 그 예전부터 의정부는 이제 서울의 바로 북쪽 관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25 때 이 길 통해서 북한 괴뢰군이 넘어오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군사 요충지고 또 행정의 네네. 요충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 주한미군이 오랫동안 네네. 주둔하고 지금도 일부 주둔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것이 지금의 의정부는 어떻습니까? 그런 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부는 부득이 그 미군이 주둔하고 한국군이 같이 주둔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전방의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현재 미군 기지 8개 기지는 미군은 모두 떠났습니다. 그렇습니까? 다만 예. 인수를 받는 데 있어서 아직 인수를 안 받은 것이 있을 뿐이지 아하, 예. 모두 떠났습니다. 미군이 주둔한 역사가 70년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정부시는 군사도시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강했죠. 굳어졌습니다. 예. 군사도시 생각보다 부정적인 측면으로 인식되는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도시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가 의정부시가 된 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의정부시는 더 이상 군사도시의 이미지보다는 문화도시라고 하는 이미지로서 자리매김해 가게 될 겁니다. 그 미군 그 캠프 중에 레드 크라우드도 여기 있었나요? 맞습니다. 제가 캠프 레드 크라우드입니다. 그 카투사 할 때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그 캠프가 레드 크라우드인데 맞습니다. 지금 그게 전부 미군은 철수하고 네. 그럼 그 공간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재 그 공간에 대해서 국방부로부터 우리 의정부시가 인수를 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것을 인수를 할 때는 몇 가지 절차가 꼭 필요한데요. 가장 네. 중요한 절차가 토지에 대해서 환경 오염을 치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네. 또 하나는 이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정부시와 정부와 서로 합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 합의를 이끌어내는 지금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의정부가 생각하기에는 그곳이 문화와 디자인을 클러스터하는 그런 공간으로 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캠프 레드 크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1953년 한국 전쟁이 종전이 되고 나서부터 휴전이 되고 나서부터 네. 바로 미군의 주둔 역사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올해 미군이 주둔한 역사에 70년이 되는 것입니다. 좋든 싫든 우리 미군이 주둔했었던 그 역사, 스토리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안고 가지고 가야 될 그렇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그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 역사도 우리 역사의 맞습니다. 한 부분이죠. 이 교훈을 잘 얻어가게 되면 더 이상 전쟁으로 인한 그런 불행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건물들의 외관들은 가능한 최대한 살려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안의 내용들은 문화와 디자인으로 가득 채워갈 것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하게 될 것이고요. 자연스럽게 그곳이 문화 디자인으로 가득한 일자리가 만들어가진 그런 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고 그런 계획에 대해서 중앙정부랑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정부 부대찌개가 유명하잖아요. 네. 그게 다 미군 부대의 역사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예 그거를 부대찌개 거리를 조성해 가지고 그게 이제 예전 같으면 좀 약점일 수도 있었던 네, 네. 약간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것일 수도 있었는데 네, 네. 그게 이제 미군 부대에서 그 유효기간 지난 거 요즘 말로 하면 네,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그걸 그냥 꿀꿀이죽처럼 끓여 먹으면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지금은 그게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그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는 예, 그런 문화거리도 됐잖아요. 네. 예, 이런 식으로 역사를 완전히 없애고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역사 네, 네. 속에서 현대화시킬 거 시키고 또 발전시킬 거 시키고 예, 이게 의정부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금방 부대찌개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 부대찌개가 처음에는 우리가 추억의 음식으로 받아들이고 했었는데 부대찌개도 상당히 진화가 돼 가고 있습니다. 예. 부대찌개 보면 레시피가 아주 다양합니다. 음. 젊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한 것들, 또 약간 매콤한 것을 원하는 분들, 부대찌개만 하더라도 종류가 아주 다양해지고 네.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네. 우리 의정부 부대찌개 가셔서 한번 맛을 한번 보시면 다양한 맛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의정부 시내 한가운데 있죠 부대찌개 거리가? 맞습니다. 예. 의정부 경전철을 타시면 의정부 네. 중앙역이라고 있습니다. 중앙역 바로 옆에 있고요. 그 바로 옆에는 또 행복로라고 해서 자동차가 없는 아 그래 아주 길을 조성해 놓고 멋진 있습니다. 걷는 길이 있습니다. 예. 그 바로 옆에는 경기 북부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인 제일시장이 있는 곳입니다. 아, 바로 그래요? 붙어 있습니다. 그게 경기 북부에서 제일 큽니까? 맞습니다. 제일 큽니다. 오, 그렇구나. 오늘 거기 잠깐 갈 수 있죠? 그럼요. 거기 제일시장. 가겠습니다. 네. 전 시장 구경하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네. 인구는 어때요? 지금 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우리 의정부시가 47만 명쯤 되는데요. 매년 조금씩 늡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전쯤에는 이렇게 좀 인구 증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를 했는데요. 네. 현재는 한 6천 명에서 7천 명 정도 이렇게 평균 최근에는 이렇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계속 그런 추세로 가지 않을까 하는 이게 생각도 서울 있습니다.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맞습니다. 의정부의 제일 극복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네. 좋은 일자리 문제입니다. 의정부 시민들 중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일자리 중에서 시민 53%가 의정부 바깥에서 일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아하. 굉장히 외부의 일자리의 의존도가 높은 곳입니다. 네. 그분들 대부분이 서울에 일자리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꾸역꾸역 전철을 타고 또 광역버스를 타고 서울로 가십니다. 그 출근 시간이 짧게는 1시간, 대부분 1시간 반쯤에서 네. 2시간 정도의 시간입니다. 왕복을 생각하면 3시간, 4시간이죠. 이게 의정부에서 굉장히 힘든 서울로 과제입니다. 간다 그러면 의정부 경계를 벗어나면 바로 도봉산역 창동에서 이렇게 가잖아요. 네네. 이게 서울에서도 굉장히 교통이 안 좋은 곳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지대를 다 통과해야 서울 가운데로 가는 거니까 여기 출퇴근하는 분들의 교통 문제 굉장히 심각할 것 같으네요. 예. 네. 그걸 극복해야 하는데 극복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의정부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예, 나가지 않게, 나갈 네네, 필요가 없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의정부에는 다행히 가용할 수 있는 덩어리 네. 땅들이 아. 이제 막 생긴 거죠. 그러네요. 예. 제일 중요한 땅은 미군이 떠난 공여지, 그리고 또 미군과 함께 같이 주둔했던 한국군 부대가 떠난 그 예. 부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큰 기업들의 유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입니다. 용현동에 한 3,200억 정도를 투자하는 큰 규모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생기게 되는데 그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생기면 그 데이터 센터가 자체가 만드는 일자리라기보다도 그것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데이터 센터를 활용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이 예,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예. 저희들이 보기엔 굉장히 IT를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가 굉장히 늘어나는 하나의 인프라가 되는 거죠. 수도권에 현재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짓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장애의 요인은 거기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를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다행히 저희들이 한테 들어온 그 기업은 전력을 확보하고 있어서 들어오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 또 하나 중요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그것은
LH 경기지역본부입니다. LH 경기지역본부는 우선 상주직원만 하더라도 1,000명 정도가 되고요. 예. 직원보다도 더 중요한 건 매년 10조 가까운 돈을 LH 경기북부에서 집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량이. 네. 현재 계획된 것만 하더라도 79조입니다. 우리가 돈을 집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에서 만나서 논의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것을 같이 협력하는 협력 업체들이 줄지어 알겠어요.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일자리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기 제가 오면서 그 경기 북부도청, 네네. 경기 북부청이라 그럽니까? 네네. 경기 북구청. 예, 아주 멋있게 딱 서 있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왜 경기도를 빨리 경기 남도 북도로 분할 안 하지? 이 문제는 여기 의정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의정부는 분명합니다. 경기 북부 신설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북부 신설하고 그리고 의정부가 중심이 되겠다. 네. 여기 이미 청사까지 지어놨으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경기 북도 신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우선 경기도가 덩어리가 너무 커서 너무 커요. 예. 경기 북도만 쪼갠다 하더라도 그랬을 때 전국의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큰 데는 경기 남부가 제일 큽니다. 그래도 예. 두 번째가 서울이고 세 번째가 경기 북도가 북도가 되겠죠. 됩니다. 예. 네 번째가 부산입니다. 그 정도로 큽니다. 그것 크다는 것 또 하나는 경기 북도 입장에서 보면 사실 억울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경기 북도도 수도권이라는 덩어리 속에서 집어넣어서 남부와 북도의 경제력 차이가 현저하게 큼에도 불구하고 네. 북도에 과다한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북도가 분리되면 이제 북도에 맞는 다른 시각에 갖는 그런 규제 체계 그리고 다른 시각에 네. 갖는 그런 경제 계획들이 그렇죠.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 예전에 연천 군수하고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차라리 강원도로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경기도에 있는 것만으로 이 연천은 서울에서 막 2시간, 3시간 걸리잖아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경기도라는 이유로 수도권 규제 대상이고 상수원 보호 대상이고 군사 보호 대상 3중의 규제 때문에 할 수 있는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죠. 차라리 강원도로 보내주면 수도권에서 빠지고 좀 해보겠다 이거죠. 그 정도로 우리 경기 북부 지역이 우리 이제 분단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긴 하나 다른 지역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그동안 감수해 왔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는 이 서울 이북의 경기 북부 지역 분들도 좀 최소한 뭐 다른 데보다 특혜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만큼 해달라는 거니까 맞습니다. 좀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겠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 김동근 의정부 시장님하고 이제 의정부를 둘러볼 텐데요. 대충 의정부가 어떤 곳인지는 조금 전 시장님 설명으로 이제 감을 잡으셨을 것 같고요. 이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의정부를 속속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말 이것이 좀 마음에 드는데 미술도서관 이거부터 네네. 한번 같이 둘러봐 네네네. 주시고 예, 자 가겠습니다. 예, 우리 김동훈 시장님하고 또 여기 미술관 미술도서관 팀장 최경선입니다. 아 그래요. 안내 좀 해주세요. 저 이런 데 처음이라서 아주 두근거립니다. 예. 네. 지금 이 계단에 의미가 있는데요. 네. 사실 이 계단으로 저희 도서관 1, 2, 3층이 하나가 되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계단을 걸어가시면서 3층도 보시고 2층도 보시고 그러네요. 1층도 보시고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이거 구겐하임이랑 비슷해. 아, 구겐하임이요? 네. 미국의 구겐하임 미술관이 이런 나선형으로 해서 전체가 다 통하게끔. 네. 맞습니다. 저희 그래서- 나선형 도서관으로 통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층인데요. 네. 저희 이제 미술도서관이라고 하면 보통은 네. 미술 관련된 책만 있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술도서관은 미술 관련 책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지금 네. 보시는 이 약간 노란 카페트 이곳은 아이들 대상. 아, 애들. 네네. 아이들 열람존입니다. 그래요? 어린이들과 초등학생들이 볼 수 있는 책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 2층에 수유실도 있고 그러네. 아, 여기 BTS 멤버 중에 누가 와서 아, 앉았 갔다라고 하는 걸 들었는데 네, 어디? 그거는 저희 1층에 1층으로 내려가셔서 보시면 되는데 저기 보시면 회오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근데 저쪽에 BTS의
나란히 응. 앉아서 사진을 찍어봐서 전 세계 아미님들이 그래. 국내 아미님들이 많이 오셔서 사진을 찍어가셨어요. 예, 지금 여기 다들 독서하고 계시니까 그냥 둘러만 보고 내려가시죠. 야, 그러면 사서가 필요 없어요 이제? 우리 도서관에서 사서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아하, 이제 그리고 완전히 바뀌었구나. 전시 기획을 하고 이런 부분들의 핵심적입니다. 그리고 뭘 하나 전시하려고 하더라도 상당한 네트워크를 관리하면서 그렇죠. 교섭을 하지 않고는 예. 되어지지 않는데 음. 그 역할들은 매우 중요하고 네. 사서 관리 부분은 저는 시간이 갈수록 대부분 다 자동화시키거나 하는 방법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다만 그래요. 사서 분들이 정말 해야 될 전문성을 발휘해야 될 부분 그 부분을 지금 네, 역량을 네, 넓혀가고 있습니다. 아미가 어디 있었다고요? 아, 네. 우리 권 선생님이 한번 그 자리에 앉아 보시죠. 아니, 의정부는 시장님이 BTS지 뭐. 아, 여기 같이 우리 한번 같이 앉을까요? 아, 여기. 여기 앉아서 어, 자기가 셀카를 찍었는가요? 자기를 찍어가지고 보는 모습을 모습을 찍어서 그 BTS가 그 감각들이 대단하네요. 그럼요. 이런 공간을 찾아와서 네, 네. 그걸 한다는 게. 네. 제가 먼저 얘기하죠. 그러면 진짜. 책 두 권만 갖다 주실래요? 그래도 기왕에 폼 잡을 때 제대로 폼 잡지 뭐. 이게 그동안에 이제 이 장소가 상당히 홍보가 돼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BTS 책이 있어요. BTS. 이 중에 누구예요? 우리도 잘 몰라요. 저 잘못 가르치면 큰일 나요. 그냥 이 중에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왕이면 요 BTX 좀 보이게 하나 이렇게. 근데 보통 왜 저 유명한 드라마 촬영지 같은 데는 이렇게 팻말 해놓잖아요. 네, 누가 앉았던 자리. 여긴 그런 게 없네. 그래요. 이 도서관 본연에 아주 충실하신 분들 같습니다. 예. 우리 아까 도서관 사서분들 예. 역할 이야기를 했는데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이곳에 그 디스플레이를 해야 될 전시를 해야 될 책을 실렉션하는 것이 선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전부 영어 책이네요. 이런 식으로 그 해외 글로벌 아트를 따로 네. 이렇게 전시해 놓는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예. 3층의 공간인가요? 어느 공간에 보면 기증한 분이 그 부분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3층에 있고 기증존이 있는 그러면 제 책은 어디 있나요, 혹시?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검색을 해볼까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냥 여기 앉아서 책 좀 들여다보고 있으면 예. 힐링이 될 것 같네. 여기 전시 공간도 좀 설명해 예. 아, 주시죠. 저쪽에. 예. 이거는 사각사각정이라고 해서 이번에 저희 시승기 60주년이거든요. 네. 그 프로젝트 첫 번째 프로젝트로 네, 수고하세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정부시 작가인 장윤지 작가의 작품을 저희가 전시를 하고 있고요. 이쪽에서는 저희 시민 이건 유화네요. 네, 맞습니다. 그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 의정부 시민들 또 아이들이 같이 그 우리 집, 우리 마을, 내가 살고 싶은 예. 곳을 작품으로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요. 요거는 저희 시민들한테 의정부라면 의정부라고 하면 어떤 것이 그거 떠오르는지 받은가요? 아, 받았어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받은 거거든요. 시장님 뭐 하나 골라서 읽어주세요. 예. 우리 동네 속 가장 내가 좋아하는 공간을 소개해 주세요. 하여튼 첫 번째가 도서관이네요. 집, 학원, 밀락천, 학교. 학생인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아하. 이걸 쓴 사람은 바로 옆에 이거는 요즘의 나를 표현한다면, 그러니까 난 실패자. 여기 웃는 얼굴인데 웃고 있지만 그 속에서는 울고 있다고. 이 눈물 흘리는 것까지. 아이고, 아주 힘든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네요. 그런가 누군지. 봐요. 힘내세요. 네. 네. 이것도 하나. 아, 그래요. 내가 본 오늘의 풍경은 서윤이가 책을 읽고 있는 아름다운 풍경. 사랑하는 내 딸 서윤아, 빛나는 서윤이가 되어라. 부모님이 아마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러네. 같이 책을 받는 것 같아요. 야, 이게 주민들과 함께 진짜 호흡하는 살아있는 도서관이네. 네, 예. 요즘엔 도서관이 한 가족 단위가 이렇게 편안하게 같이 생각을 나누고 여유를 갖는 그런 공간으로서 작용을 많이 합니다. 지난해 10월 달에 왔을 때는 여기에 세계적인 작가의 예. 작품이 전시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승경
100주년을 계기로 해서 의정부에 대한 곳곳에 대한 그림들, 의정부를 주제로 해서 그려진 것들을 전시하고 있고요. 이 작가가 그리고- 이 고양이나 이런 반려동물 좋아하시는 모양이네. 시장님 가끔 여기 이런 도서관이나 이런 데 나오실 시간은 있으세요? 예, 저도 기회가 되면 될 때마다 이렇게 좀 많이 둘러보려고 하는데요. 의정부는 정말 도서관으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미술 도서관은 그렇지만 예. 음악 도서관도 있습니다. 아, 음악 도서관 있어요? 네, 아주 그것도 꼭 한번 추천해드리고 그러네요. 싶고요. 그다음에 뭐 과학 도서관 등 뭐 여러 가지 도서관이 있는데 현재 또 도서관을 그 설계를 하고 구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디자인 도서관입니다. 디자인 도서관. 야, 진짜 도서관에 특화된 도시로 만드실 모양이네.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 의정부는 도서관 시티라고, 도서관 도시라고 네, 네. 광고를 막 해드려야 되겠네. 네, 네. 의정부에 경전철 타러 왔어요. 저 경전철 처음인데 우리 아미고 회원들이 있어요. 손 좀 흔들어 주세요. 네, 저희 경전철 타려고 우리 시장님과 함께 왔어요. 근데 여기 와 보니까 이게 아주 물이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용현천? 부용천? 부용천입니다. 부용천. 네, 네. 여기 저 여름에 사람들 많이 올 것 같아요. 의정부에는 4개 큰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더 감사하게도 하천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한강을 바로 이어가게 되는 중랑천, 네. 그리고 부용천, 백석천, 밀락천, 어. 호원천, 회룡천 이렇게 6개의 하천이 아, 그렇구나. 아주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물이 많아야 물이 좋아야 사람들이 산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 좋은 자연환경, 생태환경 잘 가꾸는 것이 저희들의 큰 과제입니다. 이게 의정부 경전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탑성역입니다. 의정부 경전철이 15개 역인데 15개. 그 중에 그 한 구간의 마지막 끝단이 탑성역입니다. 그러면 몇 킬로예요, 전부? 의정부 경전철이 한 14km 정도. 그럼 그 정도면 12km 정도. 의정부를 어떻게 됩니까? 관통합니까? 순환합니까? 의정부를 이렇게 순환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순환한다고? 그러니까 이 경전철이 생길 때 그 시점에 처음에 설계될 때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인데 당시에 의정부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을 이렇게 연결하는 엮어서? 구조입니다. 그렇구나. 저 경전철 처음 타보는데. 아, 그래요? 예, 좀 같이 가시죠. 네네. 예. 경전철 카드는 갖고 계세요? 없는데요? 그러면 일반 저 신용카드 가지고 타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저 네. 그것도 없는데요? 이런 여기 저 아무리 유명한 우리 고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공짜 안 됩니다.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저- 돈 내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어허. 저 그러면, 신용카드 가지고 타셔야 됩니다. 표를 사야 되는 거예요? 티켓팅을 해도 되고요. 왜? 티켓팅 하면 되죠. 예. 이곳에서 티켓팅을 하더라도 교통카드를 사야 되는 개념이라서요. 어허. 절로는 이제 종점으로 가는 거고, 네네. 이거 없으면 안 되네. 네, 이 경전철이 그게 가벼울 경자 쓰잖아요. 맞습니다. 왜 경전철이라고 불러요? 말씀하신 대로 예. 우선은 사람을 태우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가 무거울 중자 쓰는 전철에 비해서 예. 적은 사람을 태우게 되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차량의 크기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노반의 폭도 좁고요. 그렇구나. 그 다음에 소음도 적고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모든 몇 량이에요? 의정부 경전철은 2량을 두 타는 량?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경전철 역사가 모두 2량이 정체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탑석에서 타서. 네, 이쪽으로 쭉 가. 네. 네. 이 이리 오세요. 러시아어에는 앉으세요. 보통 4분 정도의 차가 한 대씩 옵니다. 4분에? 네네. 그러면 굉장히 자주 오는 거네요. 아주 자주 옵니다. 그리고 예. 하루에 한 4만 1,000명 정도가 이용하는데요. 그래요? 러시아어에는 꽉 차서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기가 어려울 정도로 꽉꽉 차서 차가 다니게 됩니다. 지금은 아마 러시아어가 아니어서 좀
좀 여유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출발역이니까 그렇고 좀 이때 타면서 예. 이렇게 많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 경전철 하는 도시가 몇 군데 있는데 예. 대부분 이거 적자로 고생하시던데.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김해하고 용인에서 예. 경전철을 의정부가 같이 운영하는데요. 예. 경전철도 역시 대중교통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대중교통은 네. 적자입니다. 하하. 선생님이 아시는 전철, 버스 모두 다 그거 적자입니다. 다 적자죠. 예. 경전철에 대해서만 흑자를 유지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현실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이 의정부 경전철은 다른 데 비해서 조금 그래도 사정이 낫습니까? 예, 상대적으로 조금 나은 편입니다. 우선 의정부 경전철의 경우에는 가시면서 보면 용인하고 경전철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적은 말 그대로 우리는 가벼울 경이고 다른 데는 그 가벼울 경이라기보다는 가운데 중자 정도의 중전철이고요. 그래서 차량 궤도도 우리는 보면 고무바퀴로 돼 있어서 소음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쇠바퀴로 돼 있어서 소음도 크고요. 그 쇠바퀴로 돼 있고 이 폭이 얼마나 좁으냐 작으냐에 따라서 교량 건설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의 차이가 있게 되죠. 굉장히 빠르네. 네. 아니 이게 처음 타보시는 거죠? 처음 타보시는 처음 거예요? 타봐요. 이거 관광용으로 야, 좋겠는데? 네. 이 표정 속도가 한 30km 가까이 가는데요. 예. 이 30km면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빠르죠. 전철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안 됩니다. 여기 비교적 짧고 하니까 가다 쓰고 근데 여기는 30km 정도면 굉장히 빠르게 가고요. 그리고 경전철을 이용했을 때 제가 보기엔 무엇보다 큰 장점은 시야가 트인다는 겁니다. 그렇지. 네. 버스를 탈 때는 네. 계속 가려집니다, 양쪽에. 맞아요. 근데 여기는 갈 때 이렇게 시야가 툭 트여 있어서 지하철은 시커멓고. 네, 장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금방 오시면서 들었겠지만 고무바퀴라서 소음이 생각보다 크지 그러네요. 않습니다. 예. 아주 안전하죠. 모든 게 전자동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일본 도쿄에 순환선이 있는데요. 그게 다 지상으로 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일 없이도 그거 타게 돼요. 그냥 관광이 되니까. 네. 이게 맨 뒤에 이게 이 두냥이니까 뭐. 네네. 어쨌든 이게 재밌네요. 그렇죠. 애들 데리고 타면 애들이 눈을 못 뜨겠네. 네. 이거 회원님 이거 자주 타시죠? 그럼요. 이게 저 돈 안 내고 타시죠? 그래 공짜예요. 65세 이상? 네, 어르신들은 공짜로 이용하십니다. 이곳을 타고 예. 그 1호선 국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릉역에 가면 바깥 타도 되는데 아 거기서 네. 환승이 돼요? 네, 어르신들은 또 자연스럽게 1호선도 공짜로 타실 수가 있어서 그렇지.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같은 대중교통의 버스에 비해서 또 하나 큰 장점이 시간이 정확하게 맞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정확하게, 거의 정확하게 맞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도로교통은 여러 도로 사정 때문에 네. 정확한 시간을 맞춘다는 게 어려운데 경전철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면 도시 50만 100만 정도 되는 도시는 대도시하고는 달라서 교통 문제는 있지만 해결하기가 마땅치 않잖아요. 네, 지하철 네. 놓기도 네. 그렇고 이 경전철이 딱이네. 경전철이 굉장히 큰 장점은 있습니다만 도시를 관리하는 제 입장에서 한 가지 고민은 예. 경전철이 비용을 생각해서 지상으로 가게 되면 도심지에 교각이 쭉 있게 되는데 그렇죠. 예. 이거는 도시의 미적 관점에서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 교각이 있으면 그 근처 상권이 좀 더 네, 그리고 위축도 되고. 이 교각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시야를 가리고 바깥에서 볼 때는 그런 점은 도시는 있겠다. 예. 대신에 역세권은 또 형성이 되죠. 네, 역세권은 형성이 되고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어울려져 있게 되는데 예전보다는 지금 많은 도시민들은 도시 환경이 쾌적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지. 예. 그래서 웬만하면 이 이런 거 교각은 없었으면. 큰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시장님 제가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더 잘 보이는데 그 의정부가 도시인데 예. 농사 짓는 땅들도 군데군데 많이 있어요. 네, 지금 저희가 지나가는 이 구간이 예. 바로 의정부시에서 그 녹지가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되고 있는 지역이죠. 여기가 아마 송산 어령지나고 곤제지나고 효자 요 구간까지 여기가 상대적으로 개발이 되지 않은 유보지들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눈은 확실히 시원해지네요. 그렇죠. 예. 저는 이 경인철을 탔을 때 제일 큰 장점이 어쨌든 개방감, 시야가 넓어지고 일단 그죠. 여러분 의정부 오시면 그냥 일 없이도 경전철 한 번만 타보세요. 예. 그 저기 홍콩 같은데 2층 버스 타고 가면은 눈높이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이 그 맛이 있는데 이거 경전철 딱입니다. 네. 편에 있는 용문이 구용천입니다. 물이 제법 있네요. 네, 물이 제법 흐르고요. 이 구용천이 밑으로 가서 중랑천하고 만나서 그래요? 거기서 만나서 이제 한강을 향해서 한강으로 가게 됩니다. 조금 전에 물이 제법 깊어서 저긴 낚시도 되겠는데요. 예, 실제로 여기 보게 되면 이만한 잉어들이 많이 다니는데 낚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낚시 금지구나. 낚시가 하게 되는 경우에는 물이 금방 오염이 됩니다. 맞아요. 떡밥 같은 게 맞아, 들어가고 맞아. 그래서 낚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중랑천은 낚시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낚시를 안 하고 사냥을 하는 건 괜찮아요? 몽둥이 들고 들어가서. 그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금지야. 참 살기 좋네. 이게 아파트 주거 공간하고 이 개천하고 그리고 이 녹지 공간하고 또 뭐 교통도 이 정도면 여기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까운 거 아니에요? 네네. 의정부는 걷는 문화, 예를 들어서 한 1km 정도는 내가 자연스럽게 걷겠다는 문화, 걷기 좋은 도시 환경을 바꾸게 되면 의정부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쾌적한 도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걷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우선 걷는 게 안전해야 되고요. 근데 우리가 약간 안전하다고 느끼기엔 좀 불안할 때가 많죠. 뒷골목에 차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또 하나는 걷는 게 편안해야 됩니다. 이 보행 환경이 좋아야 되죠. 이 보도블록이든지 아니면 이런 차가 많다든지 이러면 안 되고요. 또 걷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이 아주 발달해야 됩니다. 조금 걸어갔을 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연기 시스템이 좋아야 되고요. 그렇지. 또 걷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생태 환경이 아주 좋아야 됩니다. 미세먼지 많고 그냥 오염이 많다면 누구든지 걷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여기는 미세먼지는 어때요? 서해안에서 좀 떨어져 있어서 좀 적은 편입니다. 나으려나? 의정부에는 큰 산업단지가 없어서 근데 이것이 분지 형태로 돼 있어서 장기간 뭐가 좀 많이 공기가 나쁜 공기가 적체되겠구나. 여기 공기 좋아요. 예, 공기 좋아요?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걷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걷는 게 지루하지 않아야 되는데 곳곳에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되고 도시가 곳곳에 변화되는 느낌을 가져야지 걷기 좋은 도시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조건을 갖추면 정말 좋은 도시가 됩니다. 한 가지 더. 중간에 좀 가다가 사 먹을 만한 데가 좀 자주 있어야 돼. 예. 맞아요. 그게 바로 걷는 도시의 즐거움이고 그렇습니다. 저희 방송국 있는 데가 공동 로탈인데 네. 거기 봐도 연트롤길이 있어요. 옛날에 그 의주 쪽으로 가는 그 경의선 그 철도를 이렇게 해놨는데 사람들이 엄청 걸어요. 근데 사람들이 걸으니까 맛집들이 오는 거야. 지금 바로 부대찌개 거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내리시면 지금 내려요? 네, 의정부에는 4개 산을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곳을 산에 그 산자락을 타고 다니는 길을 소풍길이라고. 이뻐요. 딱 한마디 하셨는데 포인트를 찍어. 의정부에 천상병 시인이 의정부에 산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분의 대표시가 소풍이죠. 네. 누가 이 세상에 어떠냐 그러면 소풍 갔다 왔다고 말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시를 쓴 천상병 시인을 거기서 소풍이란 키워드를 찾아서 그래서 소풍길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리 가시죠. 저를 알아보시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그래요.
저분은 딱 봐도 자유우파로 생기셨네. 이게 저희가- 부대찌개 거리에? 네,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부대찌개 거리인데 예. 자연스럽게 네, 안녕하세요. 예. 부대찌개 가게들이 많이 이렇게 밀집돼 있어서 예. 예. 저희들이 그것을 부대찌개 거리라고 이렇게 예. 명명을 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경전철 교각이 있으니까 조금 시야가 그렇긴 네. 한데 전철보다는 훨씬 낫네요. 낫죠? 이 작고 예. 이 단체장 하시면 비가 오면 온다고 걱정, 안 오면 안 온다고 걱정. 네, 늘 걱정입니다. 작년에 여름 휴가는 좀 다녀오셨어요? 네, 작년에 닷새 동안 좀 그냥 아무 데도 안 가고 좀 쉬었습니다. 그냥 뭔가 좀 피로도도 쌓이는 것 같아서 무조건 푹 쉬었습니다. 이게 무슨 그 걷는 거리인데? 행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로?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 여기에 차가 다니던 예. 길을 차가 다니는 길을 없애고 이 뒤쪽이. 예. 저 좌우는 이제 작은 맛집이나 카페나. 네네네네. 예. 이게 저 빗속의 분수도 운치가 있네. 네. 의정부시 예산은 어느 정도 돼요? 대략 봐서 2조 가까이 된다라고 보시면 2조. 됩니다. 적은 돈 아니네요. 네네. 늘 근데 부족함을 느끼시겠다. 정말 많이 부족하죠. 어느 그리고 대목이 제일 부족합니까? 아무래도 의정부에 예. 저희들이 복지 차원에서 돌봐야 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중에서 한 53%가 저희는 복지 관련 예산인데 예. 굉장히 비중이 높은 겁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도시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데 투자해야 될, 예. 그리고 도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교통 부분인데 아하. 예. 교통 그거는 목돈이 부분들에-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목돈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시설을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고 운영하는 데도 예. 계속 지원해야 될 보조금이 맞아. 커집니다. 예를 들면 버스 같은 데도 이제는 전부 준고용제 형태로 가고 있는데 그 세금이 투입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렇죠. 예. 예. 부대찌개 거리. 말타기. 네네네네. 야, 우리 저 시장님 팬이 많으시네. 네. 작년 10월 달쯤에 예. 제가 굉장히 위기라고 느꼈었던 일이 있었는데 네. 그 미성년 성폭행범 김근식이 맞아. 우리 의정부로 온다라고 했을 때 제가- 그때 저 뭐야 삭발투쟁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삭발은 안 했는데요. 예. 제가 우물쭈물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단호하게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아하. 그 김근식이가 들어올 거로 예정되고 있는 그 법무보호공단 시설의 앞을 도로를 폐쇄하는 강수를 썼습니다. 하하. 도로를 폐쇄하고 하니까 결국은 제3의 해결책을 찾게 된 거죠. 그 친구 결국은 다시 감옥 갔죠. 네, 다시. 예, 그거 구속이 제가 그 저희 방송에서 전해드렸어요. 됐죠. 예. 예, 의정부 그래서 시장. 그때 단호한 조치 그리고 어허. 신속하게 행동을 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정부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호응을 해 주셨죠. 예. 그 일을 계기로 의정부 시민들이 이렇게 하나로 뭉쳐가는 힘 이런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로 느껴집니다. 그때 아주 투쟁 잘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위기는 기회다라고 하는 말이 네. 딱 맞더라고요. 굉장히 큰 도전적인 위기였는데 그걸 시민들이 같이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돼버리고 그때 그 김건식이를 다른 데 쫓았으면 거기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텐데. 그럼요. 감옥으로 집어넣으니까 깔끔하게 끝나더라고요. 깔끔하게. 예. 근데 시장님 저기가 의정부 부대찌개 거리인데 자연적으로 조성된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연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대찌개 장사를 하는 분들이 한두 분씩 이렇게 모이게 돼서 모이게 되니까 저희들이 그 모인 거리의 특성을 살려서 IP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BI라고 하기도 하죠.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서 부대찌개 거리로 만들어서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축제도 하고 여기에 조형물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민간이 먼저 가고 관이 따라갈 때 성공 확률이 높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 행정이 앞서가서 성공할 확률은 굉장히 막 낮습니다. 행정이 끌고 가는 거는 일시적으로 막 예산 집어넣을 때는 좀 예. 반짝하는데
지속 가능성 그럼요. 별로예요. 자연 발생적인 흐름으로 가는 것이 제일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바로 보수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요. 아, 저것들은 전부 막 지도 그리고 심지어 그림 그려가지고 뭘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인간의 네. 감성과 정신까지도 고칠 수 있다는 그 오만함은 정말 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정부에서 경제에 많은 이념을 투입해서 경제를 근본 틀을 망가뜨리는 것은 저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죠. 네. 그 한 수천 년 인류 역사를 한번 뒤집어 보겠다는 네. 또 황당한 무모한 여기 보면 이제 좌우로 있는 곳이 전부, 전부 부대찌개입니다. 부대찌개네요. 여기도 부대찌개, 여기도 부대찌개, 여기도 오뎅 식당도 그렇고 한양 식당도 그렇고 다 부대찌개들입니다. 아, 한때는 여기가 엄청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몇 번 와본 적이 있는데요. 예, 여기도 다들 뭐 가게 앞에 줄 서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예. 근데 여기도 역시 코로나의 직격탄을 피하지 못해서 예. 그래서 일시적으로 빠졌던 그 어. 손님들이 아직 되돌아오는 데는 약간 좀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에서 부대찌개가 추억의 음식이기도 해서 그 추억을 생각하는 분들이 꾸준하게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쪽에도 그렇죠. 여기도 부대찌개, 여기로 가도 여기도 저쪽 다. 부대찌개. 여기 명물 부대찌개 본점, 여기가 지금 현재 부대찌개 상인협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아하, 예. 네. 아이고, 그러네. 우리가 지금 저 밥때가 지난 시간이라 지금이 우리 오후 한 3시? 예, 이 먹는 거는 좀 불가능한 상황이라 그냥 눈으로만 네. 잠깐 네. 먹고 가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 의정부 부대 한 30여 가게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예. 30개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그보다 예. 조금 적은 숫자입니다만 부대찌개가 몰려 있고 그다음에 이곳 외에도 네. 의정부 곳곳에 부대찌개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가게가 다 커요. 네, 예, 큽니다. 단체 손님이 다 가능한 예. 예, 큰 가게들이 20여 군데 예.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여기 손님들이 보통 버스를 타고 관광 버스를 타고 저기 재밌네. 저 음악 때문에 못 하겠어요. 예. 저기 10% 할인부터. 군장병 가족 10% 할인. 여행을 갔다가 단체로 버스 채우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추억의 음식이기도 하고 또 식사비도 저렴한 편이고요. 그렇죠. 예, 부대찌개 그러니까- 사실 가격이 착하지. 예, 단체 손님들이 이용하기는 아주 좋은 구조입니다. 요즘 부대찌개 집에는 가면 오리지널 부대찌개에다가 햄이나 소시지 같은 거 네네. 에다가 이렇게 또 샤브샤브처럼 고기도 넣어주는데 네. 저는 고기가 안 들어가면 부대찌개는 먹을 줄 알아요. 저는 원래 고기를 못 먹는데 네. 제가 카투사에서 군복무를 해서 네네. 이 부대찌개는 좀 일종의 고향의 맛 같은 거예요. 예, 네. 아이고, 예,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야, 의정부 둘러보니까 너무 재밌네. 제일시장에서 뵐게요. 단료 같은 게 있으면 여기 의정부는 뭐 축제, 대표적인 축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아까 거리를 온 것으로 기준을 하면 부대찌개 축제도 있고요. 행복로 축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각 지역의 상권들을 살리기 위해서 네. 밀락의 상가에 맥주 축제를 시작하고요. 맥주 축제. 또 회룡역 근처에 지난 주말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도로를 막고 축제를 했는데 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많은 분들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그 막혀 있었던 일상에 대해서 그렇죠. 굉장한 해방감을 느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해외로 나가는 비행기표는 거의 만석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해외로 폭발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네네. 이거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방축제로 그걸 끌어들이면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곳을 지역의 상권과 연계시키는 축제로서 계속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큰 비용 들어가지 않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가족 데리고 가족과 함께 그 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참여하는 그런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여기가- 저쪽에 사람들 모여있는 저긴가 보다. 네, 그쪽으로 가면 예. 제시장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행복로에 아, 여기. 보행을 행복로로 연결되는 길이구나. 예, 이 자체가 나무가 있는 그곳이 아, 이게 다 행복로입니까? 네네 행복로라고 합니다. 아. 아이고,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그죠? 울창한 나무가 있어요? 여기가 예전에 도로였던데 도로 가운데 음. 도로를 이렇게 숲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아. 야, 홍성이 아주 멋있네. 시장 바로 옆에 걷는 거리. 네, 아주 이 컨비네이션이 좋습니다. 네, 걷기 위해서 차 타고 한 30분 가고, 또 재래시장 가려고 또 차 타고 한 30분 가고, 이게 재미없거든. 그런 재미없죠. 경견차를 이용하든 버스를 이용하든 해서 네. 이동하고요. 가능하면 걸어서 우리가 그게 흔히 얘기하는 15분 도시, 20분 도시 뭐 혹은 표현은 컴팩트 시티니 이게 다 그 같은 개념이죠. 그래요. 걸어서 5분, 걸어서 15분. 예. 그래서 15분 도시 흔히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걸어서 15분 내에 자기가 먹고 즐기고 아니, 근데 시장님, 여가 시간 보내고 일자리 서비스를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저런 거 혹시 먹을 기회는 없을까? 정치인들 특히 대통령 후보나 도지사 후보가 오면 필적으로 가는 코스가 아,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야, 시장이 크다. 예, 네. 이게 지금 여기에 입점되어 있는 점포가 몇 개 정도 돼요? 한 이 제일시장에? 650개 정도 650 개? 점포가 있습니다. 야, 끝이 안 보이네.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오른쪽으로 있는 점포만 그렇고 여기는 제시장 바깥에 이곳까지 점포를 보게 되면 굉장히 폭을 넓게 느껴지죠. 그래요. 요 도로를 기준해서 이쪽을 제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통시장 치고 이 시장길이 굉장히 넓고 잘 잘 정비되어 해놨죠. 네. 최근에 상일분들의 협조를 얻어서 이곳을 전부 매대를 뒤로 밀렸습니다. 아, 뒤로 좀 밀렸구나. 왜냐하면 그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예.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확보를 하기 위한 어,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 양보를 얻어내서 네. 지금 이렇게 길을 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저 고성국 TV의 고성국 예, 박사님. 저는 모르셔도 돼요. 어, 그러시구나. 네, 진짜 네. 보는데. 아니, 전 맞아요. 모르셔도 돼요. 고성국 TV. 고성국. 그러시구나, 유튜브. 네네. 야, 맞아요. 많이 봐요. 잘 마셔야 돼. 아니, 저기, 아, 그러시구나. 우리 네. 김동원 시장 잘 하세요? 야, 잘하시죠. 저기 며칠 전에도 저기야 네트워크에 나오셔서 아무리 바빠도 그것도 끝까지 보고 TV 조선에 제가 생방송에 한참 나왔어요. 나오셔가지고. 근데 좋은데, 아니, 잘한다며. 어우, 잘하시죠. 뭘 잘해? 딱 한 가지만 얘기해. 네. 다 잘하시죠. 네. 지금 완전 아주 의정부 팬이에요, 저를 완전 시장님이. 팬. 뭘 잘하시는데? 뭐든지 다 잘하시죠. 아, 참네. 그건 답이 아니지. 딱 하나만 얘기하려니까. 아, 이제 제가- 시정우 일 보시는 것도 잘하시지만 예. 첫째 사람이 예. 인정이 최고. 아, 사람이, 너무 좋으시죠. 한번 알면 사람이 좋다. 네, 사람 한번 알면은 다 빠지게 만드는 마력이 있어요. 아, 그래요? 뭐 너무나 진실성 있으시고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우선 진짜 시장님 되시기 전부터 보니까 우리 여기 본받고 잠깐 싶은 그런 소개를 본받고 해주셨는데 계시잖아요. 인성을 아시는 분들마다 진짜 너무 따뜻하시고 좋으셔 진짜. 네. 근데 요즘 장사는 어때요? 장사요? 장사는 힘들지? 그냥 그렇죠. 뭐 그냥 네. 기존에 또 조금씩 살아나요? 찾아오시는 분들 계시고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거는 지금 말하자면 제철이잖아. 아. 김치를 다 잡수는 그리고- 거잖아. 꼭 잡숴야 여기 되는 그 풀로. 상에는 단골 손님들이 찾아오시는 많으셔서 분들이 단골 손님들이 계속 찾아오셔서 먹고 두 분이 아주 구덕하시네. 감사합니다. 두 분이 사람들을 이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근데 뭐 하나 뭐 얻어가려는데 얻어갈 게 없네. 필요하시면 다 가져가세요. 안녕하세요. 지나가다가 아유 교수님이 여기 예, 아니 지나가다가 계셔가지고 네네. 그냥 한번 손이 돼서 잡고 가려고 네, 감사합니다. 예. 여기 마침 우리 예. 고성국 TV의 네. 고생국 선생님이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예. 비스트 예, 고맙습니다.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예.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네, 네. 네. 아, 이게 사람 사는 맛이죠. 네. 예.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의견이 모이는 곳이라서 예. 어떤 중요한 정치적인 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네. 단골로 찾는 곳이 이것입니다. 아니 근데 시장길이 널찍널찍해서 진짜 좋네. 이거 넓게 저희들이 네. 확보를 하세요. 이게 확보를 안 하면 어느 상가에게 좁혀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를 저희가 확보를 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대가 시장 볼 시간대가 아닌데 이 많이들 시간대가 나오셨네. 제일 한가한 시간입니다. 그렇지 제일 한가한 시간 같은데 네. 많이들 나오셨네. 네. 안녕하세요. 의정부 시장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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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쉬시는데 제가 들렀네. 네. 우리 저 고성국 TV에 네, 고성국 안녕하세요. 선생님. 쉬세요. 힘드시겠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거 우리 거. 우리 거. 요요요. 한잔 저랑 같이 아 이걸로 먹어야 이거로. 되고. 예. 자 하나씩 끼워 드시죠. 나가야 되나요? 아니요. 순대는 아니요. 드세요, 이제. 소고기 맛있죠? 내장 좀 섞어드릴까요? 예, 조금 섞어 주세요, 그래도. 맛있는 걸로 섞어드릴까요? 네. 자 사진 찍어요. 여기 종이컵 있어요. 이거 이제 아직 선풍기 쓸 때는 안 돼갖고 아직 안 틀어놨는데. 네. 아 시장 전체 환풍기가 있어요. 그런 게 없는데 저희 그런 거 좀 해주시면 너무 좋아요. 선풍기가 없어요. 에어컨도 안 나오고. 근데 오로지 아니 도대체 시장이 뭐 하는 거야? 그런 것도 안 해줘. 선풍기 저희가 이렇게 틀어놨잖아요. 저희가 지금 의존을 할 수 있는데. 전체를 바꾸려면 이 내각 시설에 그 하중이 있는 시설을 들어가게 그렇지 그렇지. 되는데 네, 힘들 거야. 이게 그 시장이 이 골조를 만들어진 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워낙 한- 넓네요. 네, 50년 가까이 돼서 지금 여기에 새로운 하중이 들어가는 시설을 넣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그러네요. 예 예. 그래서 근데 이제 하루 종일 저 분리를 하셔야 되니까 진짜 힘드시겠다. 네, 우리 저 상인협회 회장님이시고요, 조든식 회장님이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고성국 TV의 고성국 박사님. 네네. 아유 텔레비에서 많이 뵀습니다. 네네네. 어서 오세요. 우리 아까 시장님 시장님이 꿈꾸는 의정부의 미래를 여쭤봤는데 첫 번째가 일자리 많은 좋은 의정부 일자리 그랬어요. 많은 도시 의정부고요. 두 번째로 제가 꿈꾸는 도시는 정말 좋은 생태환경을 갖춘 도시 꼭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정부는 4개 좋은 산, 그 다음에 하천이 굉장히 잘 발달된 곳이라서 네. 그 산과 하천만 관리만 잘해도 굉장히 일반 시민들이 마음만 먹으면 15분에서 20분 내에 다 자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게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생태 환경이 좋은 도시를 가꾸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흔히 우리가 문화도시라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의 살기 편안하고 그리고 미적 감각을 갖춘 그런 도시들을 네. 만드는데 그런 도시들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궁극적인 정책 목표는 걷기 좋은 도시가 될 겁니다. 아하. 걷기 좋은 도시가 되면 다 그런 부분들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 네, 네. 살기 좋아요? 의정부? 그러면요. 네, 뭐가 이렇게 좋아요? 진짜 공기 좋고. 공기 좋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없네, 그리고. 아니 없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저기 노인들을 네. 사실은 좋아요. 아, 노인들이요? 네. 네. 왜냐면 뭐라고 그래? 그저 복지 시설이 잘 돼 있어요. 아, 진짜 그거는 타 지역보다도 의정부가 잘 돼 있어요. 복지 시설이. 그래서 노인네들이 웬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의정부 와서 하는데.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저 어디로 가? 잘 먹고 갑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조금 이따 뵐게요. 네, 의정부 투어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여기가 어디예요? 예, 이곳이 바로 중랑천이고요. 중랑천. 중랑천의 긴 거리 중에서
장암동 쪽에 있는 거리입니다. 대략 서울의 경계선에서 한 3km 정도, 3.5km 정도 떨어진 곳일 겁니다. 그 중랑천 서울에 있는 걸로만 생각했는데 예. 의정부에서 시작되는 겁니까? 양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 저 위에서 양주에서 의정부를 거쳐서. 네, 네. 아, 그래요? 그래서 여기 저 중랑천 관리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잠깐 좀 모실까요? 우리 예, 이리 가운데. 하천 팀장. 아이고, 그러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생태하천팀장 심민수입니다. 중랑천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 겁니까? 발원지가 양주고요. 양주. 예, 양주에서 시작이 돼서 예. 양주에서 의정부를 거쳐서 서울로 진입을 서울 합니다. 어디까지 가요? 서울 한강까지? 한강 결국은 한강에서 삼류부에서 합쳐지게 되는 거예요. 아. 예. 준비 가는 거 아니야? 항대 옆으로. 아니요. 한양대학교 옆으로? 한강 뚝섬 근처. 들어가기 뚝섬 근처. 직전에 예, 예. 탄천을 하고 합류가 돼서 들어갈 그렇구나. 것 예. 같습니다. 그 바로 얼마 안 있어서 바로 한강에 이어지기 때문에 그냥 한강에 그 이어진다 이렇게 이 보시면. 서울에 네, 의정부 시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입니다. 네. 그 옆에 그 고성국 TV의 TV. 와서 악수하세요. 예. 저기 나오는 괜찮아요? 보통 중랑천 살리기 운동이라고 해서 한 20년 전부터 그 도봉구청하고 노원구청에서 열심히 했잖아요. 진짜 막 거기는 낚시할 정도로 살아났잖아요. 근데 여기서 죽여놓으면 아무 소용도 없네. 그런데 이쪽 상류 지역이 예. 오히려 더 깨끗한 곳입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예. 여기가 물이 발원지가 되었고요. 실제로 우리 의정부가 관리하는 중랑천 지역에도 예. 낚시를 할 만큼 충분히 물이 깨끗합니다. 여기 잉어도 많고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류 쪽에일수록 오히려 물 관리를 더 잘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곳에서 낚시하는 거는 금지? 저희들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밤에 몰래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잉어가 생태 교란종이기 때문에 잡고도 싶습니다. 그 잡아야지.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하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금지하고 혹시 여기 있습니다. 베스도 있어요? 베스도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 그런 거 잡아내야 되는데 네. 진짜 저 생태 교란종인데.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잠깐 내려가 볼 수 있어요? 네, 예. 네, 네. 혹시 저 잉어나 이런 거 잡아내야 될 때 있잖아요. 연락 좀 주세요. 여기 내려가기 전에 잠깐 여기 좀 들어볼까요? 이게 예. 공중 화장실인데 저 화장실이 좀 네. 특별해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화장실 안을 이렇게 갤러리처럼 꾸몄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화장실이라도 이렇게 잠시나마 이게 하천별에 있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갤러리 형식으로 꾸며서 우리의 자생하는 식물들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서 이제 내려가시면 예. 우리 이 화장실에 음악이 나와서 소리를 죽였는데 저 보셨죠? 야 이게 저 화장실이 저렇게 야생화 꽃 전시장처럼 저렇게 돼 있네요. 네, 네 그렇게 꾸몄습니다. 화장실 냄새도 거의 안 나고. 네, 네. 지금 이렇게 보리가 한창 자라고 있어서 아하. 높이가 보이진 않습니다만 예. 여기 계속 자랍니다. 아 저게 청보리입니까? 예, 청보리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저희들이 청보리를 심어봤습니다. 아하. 그래서 중간에 시민들이 이렇게 청보리를 걸으면서 옛날 추억에 좀 시장님, 잠기시도록 하기 위해서 추억 좋은 추억이세요? 저는 저 보리 그러면요 이거 타작할 때 맞아요. 빌대기면 손이 그냥 그 가시에 말이죠. 그래서 엄청 가시가 심하죠. 근데 지금은 이게 네. 정말 오늘 한번 시에서 가꾸는 네, 들어가 봐주세요. 그런 식물이 됐네요. 네. 아이고 예쁘다. 저거 이렇게 불에 꺼실려서 먹으면은 네네네. 아직 개장을 안 해서 예. 당연히 고르진 않는데 아 그래요. 처음 걸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네. 그래요. 이거 이렇게 길 터놓고 오늘 고 박사님이 처음 걸으신 아이고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런 좋은 기회를 주셨네. 그래서 이 중랑천이 이게 더 크잖아요. 네. 이제 이게 품종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저희들 보기에 이만큼은 클 것 그 정도는 같습니다. 클 것 같으네요. 네네. 예. 아 좋네. 네. 이것이 일상생활에서 작고 소소한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이렇게 옛날 추억도 생각하고 예. 왠지 모르게 이렇게 안에 들어오면 편안한 듯한 느낌도 들어가고 네. 그래서 이 중랑천이 어떻게 해서든지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막
아이디어를 짜내고 하고 예. 있습니다. 여기도 올해 처음 청보리를 심었는데 예. 이게 한 3, 4년 계속 반복해서 심고 하면 네. 훨씬 더 예쁘게 자라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품종도 조금 이렇게 키가 큰 품종을 골라서 아, 좀 더 키도 키우고 예. 그럴 생각입니다. 이거 길내느라고 풀을 다 제초를 해 놓으셨네. 네, 오늘 고 박사님 오신다고 이렇게 가라고 탁 해서 이게 제가 저 풋풋한 풀 냄새가 많이 납니다. 네. 지금. 당초는 여기 길이 없이 그냥 뒀었는데 예. 시민들이 이 바깥에서 보시는 거고 그렇지. 안에 들어와서 예. 예. 느낌이 확실히 다를 것 아, 같아요. 그럼 여기 잘하셨네요. 그래서 예. 제가 이 안에 한번 음흠. 터보자.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일단 한번 부딪히고 저질러 보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그래서 음. 느낌이 좋고 하는 대로 가고 네. 머릿속으로 그리기보다는 실제 행동으로 자꾸 옮겨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아하.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청보리 밭이? 이렇게 해서 한 2km 정도죠? 청보리밭이? 청보리가 1km. 어. 그리고 흙길 1km입니다. 걷는 길로? 예, 예. 어. 그다음 2km. 맨발로? 맨발로도 가능하고요. 그렇죠. 예. 여기는 풀이라서 그렇죠. 맨발이 이거는 좀 그런데 바닥이. 흙길은 흙길은 맨발이 가능합니다. 어. 여기는 야자 매트를 깔아서 이제 요거 이렇게 비고 바로 야자매트 깔 거죠? 네, 그리고 저기 한 500m 구간을 깔아놓은 곳도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근데 걸으실 시간이 되실까요? 예, 저 시골의 어느 한적한 평야가 아닙니다. 의정부시입니다. 오늘 우리 김동훈 시장님 정말 막 바쁘게 뛰어다니시는데 오늘 아주 귀한 시간을 한 서너 시간을 내셨어요. 그래서 의정부 이것저것을 우리 시청자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게 도서관 도시로 만들겠다. 네. 실제로 저는 미술도서관 처음 가봤고 음악도서관은 진짜 다음에 꼭 가봐야 네네, 되겠어요. 꼭 또 한번 디자인 추천하고 도서관도 싶습니다. 지금 네. 추진 중이다 하시고 그런가 하면 경전철 그거 아주 멋있었어요. 네네. 예, 마치 저 자칫 잘못 알면은 도시의 흉물처럼 그렇게 인식되기 쉬운데 의정부 경전철은 의정부 시민들하고 아주 밀착되어 있는 그런 경전철이라고 하는 걸 제가 타보면서 느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부대찌개 거리, 네. 또 행복로 예. 그걸 거쳐서 제일시장. 네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다녀본 전통시장 중에 가장 밝았어요. 우선 조명이 제일 밝더라고. 상인들의 표정이 밝고 우리 상인 회장님 또 아주 참 밝으신 기운을 갖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이런 좋은 이 의정부를 우리 김동훈 시장님은 어떻게 만들고 싶으냐 여러 차례 제가 여쭤보니까 걷고 싶어 하는 도시로 만들겠다. 걷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 이러셨습니다. 거기에 모든 게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어느 도시든지 일시에 동시에 짠하고 만들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흔히 좋은 도시다, 외국에 살고 싶은 도시다라고 하는 데를 공통점을 보면 30년, 50년 일괄된 정책으로 가서 그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의정부시가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표방을 하고 이 정책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도시의 방향이다라고 그 공감을 갖게 되면 앞으로 계속 이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네.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일상생활에 피부적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딘가에 편안함을 얻고 싶고 여가 공간을 갖고 싶을 때 그저 걷는데 별로 지루하지 않고 걷는데 불안하지 않고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고 걷는데 편안하고 그리고 걷다가 아무 데서나 편안하게 대중교통이 연결되고 그리고 걷는 곳곳에 이야기가 숨어 있고 그런 도시 꼭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한 30년 걸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요. 예, 지방자치단체장은 3번 할 수 있으니까 네. 12년. 네. 그 다음에 출마 못 하잖아요. 네. 4년 쉬고 나면 다시 출마 가능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또 12년. 그 정도 하셔야 되겠네. 저는 저 혼자 그렇게 하면 재미없고요. 다만 제가 지향하는 이 가치를 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하면 제 후임으로 누군가가 이 도시를 이끌어가는 분도 그 방향을 못 바꿉니다. 누가 이 도시를 그렇죠. 만드느냐 하는 것은 시민들이 만드시는 겁니다. 이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는 이 분들이 함께 시정을 이끌어가고 또 다음에 그걸 이어받아서 또 한 걸음 더 전진하고 우리
자유파가 새롭게 만들어가는 의정부시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1년밖에 안 됐어요. 시장, 우리 자유파가 네, 시장을 네, 맡은 지 맞습니다. 딱 1년밖에 안 됐는데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피부로 제가 느끼고 갑니다. 앞으로 1년 지나면서 변화하는, 아주 빠르게 변화할 것 같아요. 이 의정부 제가 자주 찾아뵙고 또 우리 시장님도 자주 만나 뵙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